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고문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5년 동안 가장 빨리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소득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과 ISA 계좌 활용해서 연금소득을 만든 다음에 연금소득세 없이 인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독자 질문사항입니다. 자, 60세 이후에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씩 5년간 세액공제 없이 입금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 계좌는요, 일단 가입할 수 있고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1,80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요. 얼마의 납입자금이 되냐면 9천만 원의 납입자금이 될 것이고요. 이 9천만 원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별도로 ISA 계좌를 개설해서 5년간 1억 원을 적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계좌로 만기 이전 후 합산하게 되면 1억 9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자금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금소득세 없이 분할 인출 가능한지 여부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사항은요, 바로 자, 연금저축과 IRP 계좌 5년 차에 자, 1,800만 원 입금하게 되면 전체 9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1,800만 원씩 5년 동안 불입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3월 달에 그리고 연금 개시는 9월에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연금 개시가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전 순서를 먼저 보시면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먼저 이전이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연금 계좌는 연금 개시를 하고 나서는요, 신규 자금의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만기 자금이 일단 연금저축 계좌로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금저축은 우리가 연금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이 조건은 이미 충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의 나이가 현재 60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이 조건은 충족했고요. 가입 기간만 5년을 잘 유지하시게 되면 이때는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S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저축 쪽으로 먼저 이전이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의 연금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5년 경과 시점에 바로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계획대로 연금 개시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과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노후자금 만드는 방법도 순차적으로 전달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공제가 없으면 세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소득 원천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요, 연금 계좌 안에 퇴직금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빠져나갑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되고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인출되는데 얘네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재원인데요. 자,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아니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 아니면 연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될 수 있고요. 나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한다. 이때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분리과세 처리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한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추가적으로 운용이익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운용이익은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인출 순서에 의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이 모두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사실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빨리 1억 9천만 원을 5년 동안 만들어내고 나서 인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인 1억 9천만 원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1억 9천만 원이 초과돼서 인출되는 그 시점에는 운용이익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했었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인출되는 시점부터는 발생된다는 것들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요, 연금 개시 없이 인출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금융상품은 일단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없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요. 다만 IRP 계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혹은 전세보증금, 혹은 6개월 이상 요양 등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 개시 없이 중도 인출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개시 없이 만약에 운용이익을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요, 연금 이외의 연금 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기타소득세 16.5%의 생각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된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연금 개시한 다음에 인출했었을 때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연금 개시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나이 조건에 대한 부분과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55세 생일 지나야 되겠고요. 기간 조건은 가입 기간을 5년을 채워야지 이제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연금 계좌 안에는 다른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금 개시한 계좌로는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합산해서 나중에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IS 계좌 만기 자금을 어디에 연금 계좌로 먼저 이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 개시한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연금 수령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년 안에 가장 빠른 노후소득 만드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는 1,800만 원을 납입을 합니다. 자, 5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9천만 원의 납입 원금이 생기고요. 물론 운용을 잘하게 되면 운용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연금 계좌에는 연간 2천만 원을 꽉꽉 채워서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의 자금이 납입되게 되고요. 자,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의 운용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IS 계좌 만기 자금을 어디로 연금 계좌로 이렇게 휙 옮겨 놓을 수 있고요. 그때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1억 9천만 원의 납입 원금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운용 이익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준비가 세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5년 뒤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연금 개시하기 이전에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요. 그냥 쉽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개시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의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자, 매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자금이 없냐면 현금성 자산 자체가 없고요. 연금 계좌에서의 연금 인출은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 현금성 자산을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성 자산 만드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배당 ETF 중에 커버드콜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중에서 월 1% 정도 배당받는 종목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연 배당률은 적게는 1%대, 많게는 15%대가 있기 때문에 12%를 넘어가는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월 1%의 배당받는 거는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자, 매달 이제 뭐가 생기냐면 현금성 자산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간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월 200만 원이면 연간 2,400만 원을 인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연간 2,4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연간 1,500만 원 넘어가니까 연금소득세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특이점은 뭐냐면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거잖아요. 자, 따라서 원금 1억 9천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400만 원을요, 1억 9천만 원까지 모두 다 인출하는 데는 최소 한 7, 8년 정도까지는 연금소득세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금 1억 9천만 원이 배당으로 모두 다 빠져나간 그 시점부터는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연 1,500만 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월 125만 원을 인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되는 이러한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상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배당금만 인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적으로 배당금만 인출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격이 원상복귀 되는 이러한 혜택들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자, 일단은 내가 납입한 납입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묶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매월 지급받는 월배당 ETF의 배당금으로 연금생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플랜이 괜찮은 플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월배당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추가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일부는 뭐한다? 매도해서 추가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만든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과 추가적으로 내가 매도해서 인출하는 것을 우리는 자가배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인출하는 이 자가배당, 이 전략을 둘 다 활용하게 되면 내가 연간 수령하는 이 배당 금액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랜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일단 최대치로 많은 노후 자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출할 때는 차라리 내가 현금성 자산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 너무 귀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배당을 많이 주는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인출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노후소득 마련 어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5년이면 충분합니다. 5년 동안 1억 9천만 원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운용이 잘 되면요,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금을 운용하면서 인출 계획, 자,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서 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매도 순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고배당으로, 자, 고배당 중에서도 초고배당, 일정 부분 커버드 콜을 잘 활용해 가지고요, 자금을 인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연금소득세 없이 연금 인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연금소득 관련돼서 가장 빨리 노후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사항 질문 많이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통해서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